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네, 격국론. 자평진전이죠. 논 걸럭 월격격이에요. 걸럭이란 무엇인고 하니 월건에서 록당을 만나는 거예요. 록은 곧 겁재나 마찬가지예요. 겁재. 그래서 녹당이 투출해서 즉 가 할 수 있는가 의존해서 이위 뭐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용신으로 여기에서 쓸 것인가 에 대해서 못 쓴다 비야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럭월급이란 걸럭이나 더불어 월급은 하나의 같은 격인데 불필영분의 영자예요. 별도로 나눌 필요는 없다. 모두가 만약 투간되면 지지에서 모이거나 투간이 됐으면 별도로 취해라. 무엇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취하지 말고 재성과 관성과 살과 식신을 쓰라라는 거예요. 걸럭월급격에서요 용신으로서의 월령에 있는 겁재는 못 쓴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격국론에서는요 걸럭월격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겁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국이 전부 월급을 빼고는 모두 다 인이 되죠. 이렇게 하고 전부 모두 다 목이 없어요. 그리고 땅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용신으로. 그러니까 신약하면 뭐를 쓴다? 비겁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근데 격국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월급격은 절대로 용신은 다른 곳에서 취하라 라고 심여첨 선생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관을 쓰는 자주예요. 첫 번째. 관부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관을 쓰면서 뭐 재성도 쓸 수 있어요. 재성을 쓰죠. 관을 쓸 때 관을 생하는 재성을 쓰고요. 관이 생하는 인성도 쓸 수 있습니다. 재성만 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식상이 끌고 오면 돼요. 하여튼 겁재만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6번째입니다. 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제복을 하라고 하는데요. 제복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게 지금 살을 쓰는데 살이 여기 있는데 제복을 한다 라고 하죠. 이건 식신제살격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식신제살격은 특수격인데요. 저 살을 제하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식신제살 많습니다. 특수격이에요. 6번째예요. 자 봅시다. 갱유 녹겁에서 어떻게 된다? 관과 살이 경출 경쟁에서 투출하면 반드시 취하라. 뭘 취해야? 깨끗한 걸 취하라는 거예요. 혼잡한 걸 취하지 말고. 그러면 비격이 된다. 마치 일평장이라는 건 성이 일시가 아니라 어떤이죠. 어떤 일개의 평장이죠. 자 이렇게 요건 살이에요. 요건 관이고요. 을경합을 했다는 거예요. 을경합을 해서 살을 못 쓰고요. 이 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요, 목이 체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1월이고요. 여기 지금 간목이 있고요. 을목이 있고요. 요 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목이 체가 되죠. 그럼 목체 금토용조니까 이 을경합한 것이 좋으냐 나쁘냐? 좋을 리가 없죠. 명분상 합살유관이란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심여첨 선생이 살을 합하고 관을 남겼다라고 해서 합살유관격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저러나 오행체형론으로 무게를 달아보면요. 목이 5.8이니까 목체 금토용조죠. 금토용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토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화는 어떨 것이냐 라고 하면 화는 천간으로 들어오는 화는 안 좋고요.
지지로 들어오는 화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예, 왜? 뭐죠? 내 자신의 기운을 설하니까. 설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토를 도와주니까 화토 금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천간으로 들어오는 화는 안 좋습니다. 분명하게. 네, 일평장의 명을 볼게요. 자, 봅시다. 대우는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죠? 왜냐하면 다음 취역론에서 대운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일평장명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 천간으로 병정화 들어오면 안 좋아요. 예. 그러나 지지로는요, 이렇게 금운도 좋고요. 예. 수운도 괜찮아요. 예. 수운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 이유, 저 목을 살리니까요. 여기 화운은 오히려 좋습니다. 예. 화운은 좋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금이 용신이라 수를 이렇게 파랗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단점이죠. 네. 조금 좀 고칠 것이 있죠. 마치 또 무명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살육 하는 거예요. 살을 제함으로써 이 살을 제하자 이 병이 내서 그러나 저러나 이 사주도 식신제살격이에요. 예. 식신으로서 살을 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도 체가 못 가요. 예. 식신 제사를 한다 치지만 목이 체일 것 같습니다. 목이 있고요. 금도 만만치 않지만 이건 좀 신금 하나 가지고 힘들죠. 해수가 도와주고 해서 목체 금토용조인데요. 식신 제살격으로 특수격이 됐습니다. 자, 봅시다. 목이 5.9예요. 화가 2.9고요. 토는 0.0. 금이 3.4인데요. 자, 목체 금토용조로 전조와 같은데 금토오행이 용의신이 되어야만 하지만 이 격도 격은 특수격이 되었다. 식상제살격이 된다. 때문에 목체 화목용조가 된다. 화오행이 용신이고요. 목오행이 희신이 된다. 자, 용신이 화로 잡아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목이체니까 화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목체 금토용조는 아니라는 뜻이죠. 네, 봅시다. 무명시 15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식상 제살격이에요. 목체 화목용조입니다. 이 살을 먼저 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이 강합니다. 강하기는. 그래서 식상 제살격이 됐네요. 오히려 혹 양관이 두 개의 관성이 경출했다. 역시 제복시켜야 돼요. 모름지기. 소위 정관끼리는요 서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같은 관끼리 투쟁을 하지 말라. 정관끼리 싸움을 해서 상하면 안 된다. 불가상해라 라고 해서 만약 7번이에요. 만약 관을 쓰고 있는데 고관무보 관이 도와줄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격국에서는 편소하다. 고관무보면 편소해져요. 나눠 귀치, 취기, 귀함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상식이 투출했으면 이건 곧바로 파격이 되죠. 파국이 되니. 그러나 역시 관과 상이 병투했는데도 귀한 것은 어째서인가 라고 하면서 슬쩍 한번 사례명조 왕총병의 명을 하는데, 자, 이게 그죠? 요렇게 해서 이게 지금 상관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정관이 있죠. 먹국토해서 별로 좋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것도 역시 식상제살격으로 흐르네요. 참 모두 식상제살격이 특수격이 됐어요. 경금이 을목과 합해서 거상 상관을 제거하고 전관 관을 남겼다. 왕총명이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왕총명이 명이 그렇다고 하지만 용신은요, 격은요, 체는요 수예요. 목이 있고요. 그래서 수체 종조행이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화 오행이 되지만 이 격도 특수격이 돼서 식상제살격이 됐어요. 그래서
수체 목수용조가 돼서 목오행이 용신이 되어버렸어요. 특수격은 꼭 잡아줘야 됩니다. 예. 자, 봅시다. 왕총명의 명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하고가 예시 명조를 하나 줬는데 좀 쓸만한 명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왕총병의 사주예요. 총병은 제가 저걸 했습니다. 왕씨가 많네요. 각주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주는 여기 지금 이 화가 목이용신이니까 화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든 저러든 화는 이 사주의 수체니까요. 본래 수체니까 토화용조거든요. 그래서 화는 용신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 목도 좋습니다. 훈이 좋네요. 네. 목용신입니다. 식상제살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건 뭐 사례 명제는 없어요. 네, 그러면서 심여천 선생이 재성을 쓰면서 식상이 없을 때는 나눠 발복, 발복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나 간두로다가 일이 하나 투출하면 재성이 투출하면서 섞이질 않았을 때 지지에 뿌리가 있으면 좋다라고 해서 재성도 뿌리가 하나만 투출해도 뿌리가 튼튼히 있으면서 투출하면 쓸만하다. 용 관사를 하는데 무거우면서 이거는 살이 강한 거죠. 그러면 무제복, 제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일주가 공격을 받죠. 안 좋죠. 운에서 제복시키는 운영은 역시 발복한다, 발진한다. 단 불과 관살태중, 관살이 아무리 심하게 많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 치령에서 신위 몸에 위험을 따르게 된다. 위험이 미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하고가 딱하니 저 소리를 듣고 부홍지조, 부잣집 부자인 사람의 명조, 노인네죠. 를 했는데 봅시다. 관살이 태중에서 무식상이 제복이면 반드시 인성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화살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살중할 때는 재행식상으로 가면 극설교화가 일어나서 반드시 위급하다. 신명, 목숨에 위급함이 생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인성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무인, 병진, 기묘, 병인에서 이 사주는요 목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뭐예요? 화를 잡아야죠. 인성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목체금토임제에서 금을 불영하니까 토화로 가야 되겠죠. 화가 용신입니다. 이 사주는요. 토는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화가 용신입니다. 목이 강해서요. 인성이 용신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쓰겠습니다. 써놓고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 무인 병진 기묘 살이 강하죠. 병인 목체입니다. 목체니까 금토를 목이 체니까요. 용신이 금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주에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고요. 토를 쓰면서 화를 쓰는 사주입니다. 토화가 용신이군요. 화토동군이니까 화용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구는 플러스 한시 되겠죠. 그러면 이 경신 신유는요 어떨까요? 그냥 목이 강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플러스 한시는 아니더라도 별로 사주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자, 봅시다. 이 설하고가 참 좋은 사주 갖고 왔어요. 처음으로 아주 맛있는 사주를 갖고 왔네요. 자, 지전동방이에요. 맞죠? 인묘, 진인 해서 관살왕지다. 관살이 왕하다. 맞습니다. 희득, 월시의 양병방신. 이거 보세요. 월과 시의
양병, 병화를 얻어서 방신, 일주를 도와주겠다. 조년 비겁운, 야, 지금 비겁운이면 어떨까? 이거 비겁도 아니에요. 뭐, 화운으로 흐르고 있죠. 인성운이죠. 곤고불감이라고 해서요. 아마, 전에 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년. 그렇죠. 또,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운이 들어오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년, 병신신유, 위 식상제복지양. 그러니 결국은 식상을 제복지양으로 가서 발제수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식상을 써서라도 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주가요, 그렇게 들어와서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사주는 여기 초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년의 행 재지. 어디에요? 여기 재지? 이거 수운이 들어오면요. 파인 조살. 보세요. 인성이 깨져서 살을 도와주니 일패도지. 한 번 망해서 땅바닥에서 흐트렀다는 거예요. 차는 아향의 일부엉이랴. 부엉, 부잣집, 사주죠. 노인네. 이 재운이 들어오면요. 결국은 이 사주는요. 인성운이 꺼져서 끝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주 전년에도 관계없습니다. 좋고요. 아이고. 관계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요 제사를 살을 제할 때 운은 그냥 플러스 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여기 인성운이 좋습니다. 예, 이 명조는요, 프로그램을 재보면 목이 챕니다. 6.6. 그래서 목책 금토용조이나 금오행이 0.0으로 불용하고요. 차의이 토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화의행이 희신이 된다. 물론 대운에서 경신신유 대운은 플러스 한신입니다. 예. 그 저운은 그냥 부자가 된 게 오히려 이 초년에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경신신유 대운에 좋았다는 것은 식상은 그렇게 별로 싸움만 일어나요. 극설교가가 있죠. 극하고 설하는 운이 되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설하고가 조금 좀, 심여참 선생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살이 강할 땐, 관살이 강할 땐 식상운이 들어오면 별로라고, 안 좋다고요. 극설교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데요. 다음번 준비할 것이요, 걸럭올겁 치운론이에요. 운도 그렇게 용신을 잡아놓고 운을 찾으면 용신에 따라서 운이 쫓아가면 발복할 것이고, 용신을 잡아놓고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